영국 언론 더 선에 보도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남편이었지만 무려 10년 동안 6명의 연인과 동시에 교제를 이어간 남자. 그는 여러 개의 휴대폰과 가짜 SNS 계정, 심지어 엑셀 스프레드시트까지 사용해 치밀하게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 못한 단서가 그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코트에 묻은 낯선 강아지 털, 그리고 집안에서 키우던 앵무새가 흉내낸 연인의 이름. 그 작은 흔적들이 결국 거대한 거짓말을 무너뜨린 겁니다. 현실은 소설보다 기괴했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녁 무렵 퇴근한 장도윤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웃는 얼굴로 아내 윤소연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지만 소연의 눈길은 무심코 그의 외투에 닿았습니다. 옅은 불빛에 비친 건 낯선 강아지 털 몇 가닥. 집에서는 기르지 않는 털이었기에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소파 쿠션 틈에 다른 기종의 휴대폰이 슬쩍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저건 뭐지? 내 알던 건 아닌데. 소연의 눈에 묘한 의심이 스쳤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의 앵무새 초코가 꽥하고 울더니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지연아, 사랑해. 지연아, 사랑해.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은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도윤은 당황한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아, 그거 회사 동료 이름을 내가 자주 말했더니 따라하는 거야. 하지만 소연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외투에 묻은 털, 소파 밑에 숨겨진 휴대폰, 그리고 앵무새가 흘린 이름. 세 가지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소연은 남편 장도윤의 출근 준비를 도와주며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 뒤로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거든요. 어제 늦게까지 뭐 했어? 소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도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팀 미팅 있었지. 다들 술 좋아하잖아. 익숙한 거짓말. 하지만 소연은 전날 본 강아지 털과 앵무새가 떠올라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도윤은 출근길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속엔 컬러별로 빼곡히 정리된 엑셀 스케줄러가 펼쳐져 있었죠. 빨간색은 지연, 파란색은 혜진, 초록색은 수빈 4명의 이름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캘린더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지연, 내일 점심은 혜진, 주말엔 수빈. 책상 위에 올려둔 2개의 휴대폰이 번갈아 울렸습니다. 한쪽은 회사 메신저 알람, 다른 쪽은 내연녀에게서 온 메시지. 도윤은 손가락으로 능숙하게 화면을 넘기며 동시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힘들 것 같아. 모레 보자. 어제 너무 즐거웠어. 오늘 하루 힘내. 그의 얼굴엔 피곤함 대신 묘한 자신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중생활을 관리하는 게 마치 게임처럼 짜릿했으니까요. 윤소연은 남편이 출근한 뒤 몰래 찾아낸 휴대폰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손이 떨렸지만 눈은 화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속엔 익숙지 않은 대화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내 강아지 보고 싶지 않아? 오늘은 파란 원피스 입을까? 당신 좋아하잖아.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전날 코트에서 발견한 강아지 털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은 손으로 입을 막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지연이라 했지. 강아지를 키우는 여자. 그 순간 부엌에서 앵무새 초코가 또박또박 울었습니다. 지연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소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란 걸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도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지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인 채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벨소리와 앵무새의 흉내 소리가 겹쳐지며
거실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말 오후, 윤소연은 장도윤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향수를 뿌리고 새 코트를 꺼내 입었죠. 오늘은 회사 동료랑 약속이야. 오래 안 걸려. 늘 하던 변명. 하지만 소연의 눈에는 그의 표정이 조금씩 어색하게 굳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소연은 재빨리 신발을 갈아 신고 뒤따라 나섰습니다. 멀찍이서 택시 타는 모습을 지켜본 뒤 곧장 자신의 차를 몰고 뒤를 밟았습니다. 도윤은 번화가에 위치한 한 카페 앞에서 내렸습니다. 잠시 후 낯선 여자가 강아지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 여자가 지연이구나.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껴안고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훤히 보였습니다. 강아지는 소파 위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고 그 모습이 소연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소연은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전날 앵무새 초코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아, 사랑해 지연아, 사랑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눈은 똑똑히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외투에 묻어있던 털의 주인, 숨겨진 휴대폰의 메시지 속 이름,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웃고 있는 여자. 도윤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분명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장도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웃음기를 가득 담았지만 윤소연은 이미 낮의 봄 광경을 머릿속에 새긴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회의라며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본 것 같은데. 소연이 조심스럽게 던진 말에 도윤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능숙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맞아. 고객 미팅이 있었어. 지연 씨도 거기 왔었거든. 너도 알잖아. 우리 거래처 담당. 말끝마다 자연스럽게 업무라는 단어를 섞어 넣는 도윤.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소연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거실 한쪽 앵무새 초코가 갑자기 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아, 사랑해. 소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웃으며 앵무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휴, 이놈이 또 이상한 걸 흉내내네. 회사 사람 이름을 따라하는 거라니까. 그리고는 세장 앞에서 앵무새에게 사료를 쏟아주며 일부러 장난스러운 말투를 섞어 덮으려 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투의 털, 휴대폰의 메시지, 그리고 앵무새의 증언.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그럼에도 소연은 당장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 거짓말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늦은 밤, 장도윤이 깊이 잠든 사이 윤소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을 고르며 남편의 코트를 들춰보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또 다른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케이스, 잠금 화면에 뜬 건 하은이라는 알림. 소연은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화면을 열었습니다. 대화창에는 이런 메시지가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일은 초록색 달력에 표시했지. 기대돼. 초코가 부르면 웃겨 죽겠어. 언제 한번 같이 보러 갈래? 소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초코, 우리 집 앵무새까지 알고 있다니. 그제야 앵무새가 흉내냈던 말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걸 확신했습니다. 옷장 안쪽, 상자 속에서 또 다른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른 이름, 다른 사진. 여자들마다 애칭도, 약속도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도윤을 자기야라 부르고 있다는 것. 소연은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으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내가 빠져나갈 길은 없어. 새벽 공기 속 앵무새 초코가 잠결에 또 울었습니다. 지연아, 사랑해. 하은아, 보고 싶어. 그 소리가 마치 판결문처럼 소연의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장도윤은 휴대폰 두 개를 번갈아 보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연에게 오늘 오후는 힘들어. 다음 주로 미루자. 또 다른 하나는 혜진에게 오늘은 무조건 내가 먼저야. 아무도 몰라. 그는 이렇게 교묘하게 시간을 분배하며 네 명을 동시에 달래고 있었죠. 그러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도윤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카페 앞에 뜻밖의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지연과 혜진. 둘은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도윤 씨 기다리는 거예요? 혜진이 차갑게 묻자 지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그냥 친구예요. 왜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두 여자의 눈빛은 묘하게 얽혔습니다. 그때 마침 도윤이 황급히 나타났습니다. 아, 둘 다 여기 있었네. 아, 혜진 씨는 우연히 마주친 거고 지연 씨는 업무 때문에. 말이 꼬이자 두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강아지를 안고 자리를 떠났고 혜진은 차갑게 웃으며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업무? 참 편리한 단어네. 그 시각 멀리서 윤소연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세 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야 해. 소연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박지연은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도윤의 답장이 늦어지자 불안과 짜증이 섞여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화면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당신만 속은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요. 처음 보는 번호였다. 지연은 놀란 눈으로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혹시 혜진 씨? 답장은 곧장 돌아왔다. 네. 우리 이제 바보짓 그만하죠. 다음 날, 두 여자는 같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지연은 손에 강아지 목줄을 꼭 쥐고 있었고, 혜진은 서류 가방을 옆에 내려둔 채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언제부터예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3년 됐어요. 지연이 작게 대답했다. 혜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3년. 난 1년 반이라 생각했는데.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연은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먼저예요. 나랑 결혼 얘기까지 했다고요. 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결혼 얘기. 나한테도 똑같이 했는데. 그때 지연의 강아지가 테이블 밑에서 꼬리를 흔들며 짖기 시작했다. 혜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저 털 누가 봤다면 바로 들켰을 거야.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다 밝혀지게 돼. 지연은 당황해 고개를 돌렸고 멀리서 지켜보던 윤소연은 숨을 죽였다. 이제 내연녀들조차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지연은 울분 섞인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어? 곧이어 혜진의 메시지도 도착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모든 걸 폭로해 줄 테니까. 두 개의 알림음이 동시에 울릴 때마다 도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급히 지연을 불러내 카페에 앉았다. 지연아, 오해야. 그 여자는 그냥 회사 일이야. 널 제일 먼저 생각해. 도윤이 손을 내밀었지만 지연은 단호히 손을 뿌리쳤다. 회사 일이라고? 그럼 내 강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은 뭐야? 그 여자도 본 모양이던데.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차갑게 웃으며 두 사람 앞에 섰다. 회사 일이라더니 참 열심히도 하네. 세 사람의 시선이 엉켜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도윤은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혜진 씨, 지연 씨, 제발 여기선 이러지 맙시다. 나한테 화내도 되니까 서로 상처는 주지 말아요. 그러나 두 여자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속지 않았다.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둘만이 아니지. 또 다른 여자도 있는 거 아냐? 혜진이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이름을 들었어. 하은이라고.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윤소연. 차 안에 앉아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러둔 채
서서히 입꼬리를 올렸다. 남편이 애써 지키려던 비밀이 이제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화요일 아침, 제약회사 사무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장도윤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야, 그거 봤어? 카페에서 싸우는 영상. 여자 둘이랑 동시에 만난 거라던데. 익숙한 대화 소리가 귀에 꽂히자 도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누군가 몰래 찍어 올린 카페 충돌 영상이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것이었다. 팀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불렀다. 장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거래처 직원들까지 이름이 오르내려요. 사실입니까? 도윤은 당황해 고개를 숙였다. 단순한 개인사입니다. 일에는 지장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거래처에서는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업무 미팅을 핑계로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다는 소문이 돌면서 신뢰는 무너져 갔다. 점심시간, 회사 동료 김혜진이 차갑게 다가왔다. 그녀 역시 도윤의 연인 중 한 명이었다. 당신 아직도 거짓말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젠 회사까지 망치고 있잖아. 혜진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여기저기서 또 울려대는 알림음이 그의 귓가를 짓눌렀다. 그 시각 윤소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분히 증거들을 내밀고 있었다. 사진, 메시지, 녹음 파일, 그리고 앵무새 초코의 녹음까지. 이제는 회사까지 연루된 문제예요. 더 이상 혼자 덮을 수 없을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이 정도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남편분, 곧 사방에서 무너질 겁니다. 늦은 밤, 강남의 한 레스토랑. 박지연과 김혜진,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와인잔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차갑고 살벌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 씨가 나랑 결혼 얘기까지 했다고요. 당신이야말로 착각하는 거예요. 혜진은 비웃으며 대꾸했다. 결혼 얘기, 그건 나한테도 했어요. 같은 말, 같은 표정. 웃기지도 않네요. 지연은 강아지 목줄을 꼭 쥔 채 목소리를 높였다. 난 새해 동안 믿었어요. 그 사람이 진심이라고. 혜진은 차갑게 눈을 가늘게 떴다. 난 1년 반. 그런데 겹쳤다는 건 결국 우리 둘 다 속았다는 거죠. 잠시 후 지연의 강아지가 테이블 밑에서 짖기 시작했다. 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흔적은 남게 돼. 저 털 같은 거 누가 보면 바로 들켰을 거야.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윤소연. 차 안에서 휴대폰 녹음을 켜둔 채 두 여자의 대화를 담았다. 이제 서로 물고 뜯는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소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새벽 무렵 장도윤은 휴대폰 2개를 붙잡고 허둥대고 있었다. 지연의 메시지. 당신, 나만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어? 곧이어 혜진의 메시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이제 끝이야. 회사에도 말하겠어. 알림음이 번갈아 울릴 때마다 도윤의 손은 덜덜 떨렸다. 결국 그는 지연을 불러냈다. 레스토랑 한쪽 구석,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지연아, 오해야. 넌 내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이야. 도윤이 간절히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똑같은 말을 혜진 씨한테도 했겠죠. 다 들었어요.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차갑게 미소 지으며 두 사람 앞에 섰다. 특별, 그 말 나한테도 했잖아요.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해졌다. 도윤은 손사래를 치며 애써 달랬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자. 너희 모두 내 잘못이야. 미안해. 그러나 두 여자의 눈빛은 이미 냉혹했다.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낯선 여자가 들어섰다. 밝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 바로 오수빈이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안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이거 나한테 준 거예요.
넌 특별하다면서. 지연과 혜진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또 있었던 거야?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식간에 세 여자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분노, 배신, 조롱이 뒤섞인 눈빛.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윤소연. 차 안에서 녹음 버튼을 꾹 눌렀다. 이제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다. 곧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소연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아침 햇살이 들기 전 윤소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였다. 그 안에는 도윤의 이중생활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휴대폰 캡처 사진, 내연녀들의 대화 녹음,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충돌 장면 영상까지, 그리고 앵무새 초코가 따라한 목소리까지 담긴 녹음 파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이 정도면 확실합니다.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해요. 소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사람 절대 쉽게 빠져나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각, 도윤은 회사 회의실에서 불려다니고 있었다. 팀장은 얼굴을 굳힌 채 서류를 던졌다. 거래처에서 정식으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적인 문제 때문에 업무가 망가졌다고요. 장 팀장, 더 이상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의 시선은 모두 차가웠다. 몇몇은 속삭였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점심 무렵 지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나 도윤은 받지 않았다. 잠시 후 혜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사까지 들통났죠? 이젠 끝이에요. 연이어 수빈의 메시지도 올렸다. 내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당신도 곧 다 잃게 될 거예요. 세 방향에서 몰려드는 압박. 도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조용히 앵무새 초코의 세 장을 바라봤다. 초코는 날개를 퍼덕이며 맑은 목소리로 울었다. 지연아, 사랑해 수빈아, 고마워. 소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늦은 오후, 강남 카페 한쪽 구석. 지연, 혜진, 수빈이 다시 마주 앉아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이번엔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던져진 한 봉투, 사진 몇 장, 녹취록, 그리고 변호사 명함. 이게 뭔데요? 지연이 눈을 크게 떴다. 혜진이 봉투를 집어 펼치자 그 안에는 결혼식 사진이 들어 있었다. 도윤이 정장 차림으로 한 여자의 손을 꼭 붙잡고 서 있는 모습. 수빈이 입을 막았다. 설마 이게 진짜야?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윤소연이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차가운 눈빛으로 세 여자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진짜예요. 장도윤, 제 남편입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얼어붙었다. 지연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고 혜진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수빈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떨궜다.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앵무새 초코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아, 사랑해 수빈아, 고마워 혜진아, 보고 싶어. 세 여자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녹음 속 목소리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소연은 차갑게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여러분도 속았겠죠. 하지만 전 그보다 더 오래 속아왔습니다.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은 결국 한 사람 장도윤을 향해 모아졌다. 밤 9시. 카페 안은 이미 문을 닫을 준비로 한산했다. 그 한쪽 구석, 긴장감이 서린 테이블에 윤소연, 지연, 혜진, 수빈이 앉아 있었다. 앞에는 각자가 쏟아낸 증거와 분노가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급히 달려온 장도윤이 헐떡이며 서 있었다. 눈앞에 모여있는 네 사람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은 담담히 봉투를 밀어냈다. 여기 있는 게 전부야. 내가 보낸 메시지, 숨긴 휴대폰, 그리고 앵무새가 따라한 이름들까지.
도윤은 손을 뻗어 봉투를 잡으려 했지만 혜진이 먼저 낚아채 버렸다. 이거 내가 봤어. 회사에서 나한테 했던 말이 그대로 있네. 너만 믿는다. 넌 특별하다. 근데 똑같은 문장이 지연 씨한테도 수빈 씨한테도 있더라고. 지연이 눈물이 고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결혼 얘기까지 하면서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나한텐 이걸 주면서 넌 내 마지막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군요. 세 여자의 눈빛은 서로 다른 방향이었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였다. 도윤은 두 손을 들며 변명하려 했다. 잠깐만, 잠깐만. 난 다들 필요했어. 다 소중했어. 그냥 내가 욕심을 부린 것뿐이야. 미안해, 진심으로.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손끝은 땀에 젖어 있었다. 지연이 벌떡 일어나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내리쳤다. 3년 동안 바보처럼 믿은 내가 미친 거지.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혜진도 차갑게 덧붙였다. 회사에서도 끝났어. 당신 이름 이미 다 퍼졌어. 이제 도망갈 곳 없어. 수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한테 준 내 시간, 내 마음 다 돌려놔요. 아니면 무너져 버리든가. 도윤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난 사랑했어. 전부 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다. 그 순간 소연이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앵무새 초코의 맑은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지연아, 사랑해 혜진아, 보고 싶어 수빈아, 고마워. 정적. 잠시 후 세 여자가 동시에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심지어 앵무새까지 알아버렸네. 거짓말도 이 정도면 예술이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난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오늘로 끝내.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모든 거짓말이, 모든 비밀이 이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재판정 안. 하얀 조명이 천장에서 내리쬐고 방청석에는 긴장한 사람들의 시선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윤소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차분히 앉아 있었다. 손엔 두툼한 서류 봉투. 그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맞은편 피고석. 장도윤은 수척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눈 밑은 검게 패였고 손은 연신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피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 인정합니까?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때 증인석에 지연이 올라섰다. 굳게 입술을 다물다. 이내 울음이 터졌다. 저는 3년 동안 그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하자고 해서 제 가족에게까지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도윤은 얼굴을 감싸쥐었다. 이번엔 혜진이 증인석에 올랐다. 차갑게 도윤을 노려보며 말했다. 회사에서도 다 퍼졌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도 똑같이 넌 특별하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속였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빈이 목걸이를 들고 나왔다. 이거 제게 준 겁니다. 마지막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저분도, 다른 사람도 다 똑같았어요. 목걸이가 법정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가 울렸다.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재산 분할 또한 청구대로 인정합니다. 도윤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법원 앞 계단.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 햇빛이 비쳤지만 세 여자의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강한 척했다. 난 이제 떠날 거예요. 3년 동안 그 사람만 믿고 살았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여기선 더는 숨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멀리 가서 다 잊을 겁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다. 손에 들려 있던 강아지 목줄이 바닥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다. 강아지는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낑낑거렸다. 혜진은 담배를 꺼내려다 한숨만 내쉬고 다시 넣었다.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난 커리어를 잃었어. 동료들 눈빛, 상사의 비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산산조각 났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다시 일어설 거야. 이번엔 절대 남자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며 계단 난간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수비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손에 들려 있던 목걸이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 이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난 28이에요. 이제 막 가게 자리 잡고 꿈도 꾸고 싶었는데 이 목걸이 받고 너무 기뻤어요. 정말 내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걸이를 바닥에 내던졌다. 작은 금소금이 계단에 울리며 퍼졌다. 이젠 다 끝이에요. 나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묘하게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분노, 슬픔, 허무가 뒤섞인 웃음이었다. 잠시 정적. 그리고 그들은 말없이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윤소연. 차분히 손가방을 움켜쥔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속에서 낮게 속삭였다. 그래,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하지만 이제 난 더 이상 속지 않아. 소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아침 9시 제약회사 본사. 회의실 문이 열리자 직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장도윤에게 꽂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은 파랗게 꺼져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는 임원진들이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엔 각종 신문과 태블릿이 흩어져 있었다. 화면 속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4명의 여자와 이중생활, 제약사 간부 추문, 거래처 직원까지 얽힌 불륜, 회사 신뢰 추락,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저게 장 팀장이래. 회사 얼굴이라고 떠들더니 이제는 망신만 시키네. 어쩐지 출장 간다고 하더니. 도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팀장이 서류를 탁 내던졌다. 장 팀장, 이게 뭡니까? 거래처에서 정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업무 미팅을 핑계 삼아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덕분에 계약 3건이 파기됐습니다.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팀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일 뿐. 업무엔 지장 없게 하려고. 임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끊었다. 개인적인 문제. 회사 이름이 기사에 나갔는데 그게 개인 문제입니까? 정적. 회의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책상 위로 사직서가 던져졌다.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마지막 예의일 겁니다. 도윤의 손이 떨리며 펜을 잡았다. 서명을 하려는데 손끝이 마구 흔들려 글씨가 삐뚤게 번졌다. 눈물이 떨어져 사직서 위에 얼룩을 남겼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누군가가 낮게 비웃었다. 잘 나가던 팀장이 고작 불륜 때문에 웃기지도 않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직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누구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뒷모습은 한때 잘 나가던 영업팀장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버린 한 남자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새벽 2시. 윤소연의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지만 현관앞만은 달랐다. 흰 와이셔츠에 구겨진 재킷을 걸친 장도윤이 서 있었다. 손에는 비에 젖은 소주병, 눈은 충혈돼 있었다. 그의 몸은 술에 절어 비틀거렸고 입에선 술 냄새가 진동했다. 소연아, 도윤이 현관문을 마구 두드렸다. 나야, 문 열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도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목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지자 위층과 옆집 창문들이 하나둘 열렸다. 이웃들이 얼굴을 내밀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 또야? 새벽마다 저러니 미치겠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도윤은 주먹으로 문을 치며 소리쳤다. 넌 내 아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난 아직 안 끝났어.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안쪽에선 인기척조차 없었다.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순찰차 2대가 아파트 앞에 멈췄다. 경찰 2명이 비를 맞으며 다가왔다. 신고 들어왔습니다. 주민 불편 끼치시면 안 됩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경찰을 밀쳐내려 했다. 내 집인데, 내 아내 집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 경찰이 단호히 말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아파트 로비 불이 켜지고 주민 몇 명이 몰려 나왔다. 핸드폰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며 그를 향했다. 저 사람 맞네. 기사 나온 그 사람. 불쌍하다 못해 꼴불견이네. 도윤은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소주병이 굴러가며 바닥에 깨졌다. 그는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왜 아무도 내 옆에 없지? 비와 눈물이 뒤섞인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새벽에 소란이 잦아든 뒤 아파트 거실, 윤소연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아직 경찰차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지막까지 저럴 줄은 알았어.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빗소리가 고요히 방 안을 채웠다. 옆방에서 아이들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자 소연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작은 몸들을 바라보며 이불을 고쳐 덮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거실로 돌아온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란이 있었습니다. 추가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소연은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삶은 다시 시작될 거야. 내가 선택한 길로. 앵무새 초코가 새장에서 깨어났다. 날개를 털고는 맑은 목소리로 울었다. 사랑해, 사랑해. 소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젠 그 말이 상처가 아니라 위로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젖혔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빗방울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래, 다시 시작이야. 소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긴 어둠 같던 지난 시간이 완전히 끝났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달 뒤 봄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는 오후 윤소연은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다. 창가에는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노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예전 집에서 숨 막히게 감돌던 공기와는 전혀 다른 가볍고 자유로운 기운이었다. 소연은 손바닥으로 화분의 흙을 다듬으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는 거짓말 없는 집,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그 순간 앵무새 초코가 새장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맑게 울었다. 사랑해, 행복해. 소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초코를 바라봤다. 예전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들렸다. 저녁 무렵 창밖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소연은 와인잔을 들어 올려 혼자지만 담담히 건배를 했다. 나에게, 그리고 내 내일에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오랫동안 무너뜨렸던 거짓과 상처를 뒤로 한 채 진짜 자신의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